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더 이상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제 옆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 중국 둘 다 별로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끝내라 이런 얘기로 돌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글로벌 총생산이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일단 그 IMF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게 이제 IMF 연차 총회도 겹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들이 같이 모여서 G20 정상들이 이제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2의 싸움을 제가 이제 회장 내지는 학교 부회장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인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한 1년여 넘게 이제 현실화됐고 그렇죠. 그동안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았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된 관세 조치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고려했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GDP 글로벌 총생산의 4,500억 달러 이거를 이제 단순 환산해 보면 약 53조 원에서 54조 원이에요. 540조 원에서 530, 40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예산이 470조 원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네. 이게 한 남아공 예산을 웃도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굉장히 그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한 0.5%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국가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성장률을 높이고요. 예. 중국에 대해서 내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간접적으로 회장한테 싸움 그만둬라 얘기를 못하니 야, 중국 니네가 더 타격이 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지 이런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럽연합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에 다음 화살을 돌릴 것인가에 유럽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정권 안에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에어버스를 타겟으로 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겟으로 그쵸. 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포함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이미 아베랑 만나서 여러 이제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사실은 이미 이제 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출항 시점이었기 때문에 출항돼서 도착하는 시점까지 시일이 걸렸어요. 이제 이미 중국산 그리고 미국산은 서로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남아있는 걸 언제 부과할 거냐? 이 3천억 달러 상당이 남아있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만나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이게 그나마 그러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증 시도 조금 반등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숨통을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아빠 엄마 싸움으로 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하는 게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봐서 어떤 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형국으로 봐서는 그 시진핑 주석도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어요. 맞습니다. 5G 둘이 협력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또 이제 협력 관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 무역 관세 품목을 갖고 많은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 내지는 국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겨냥한 농산품들 겨냥해왔는데 가장 좋은 건 우방국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우방국 가운데서도 러시아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이사국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거의 3시간에 걸친 이제 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 간의 그 합의 내용을 좀 보면 이번에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화웨이를 때리고 있는데 이 5세대 장비를 만들고 있는 화웨이의 부회장과 그리고 러시아 통신회사 MTS의 사장이 서명을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화웨이의 5세대 기술 개발과 시범 육성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만나는데 개별 기업이 가서 합의를 했다라는 건 미국으로부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있어. 그리고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1대1로 이 정책에 네네. 전 세계 국가 13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기의 우방국을 넓힘으로 해서 아무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을 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패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줄 세우기가 시작이 되면 이게 지금 루즈 게임이에요. 윈윈 게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죽잖아요. 돼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IMF가 뭐 4,5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GDP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전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쉽게 지금 파웨이 건드렸다고 해서 뭐 넘어갈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재밌는 보고서 냈더라고요.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베트남이 가장 크게 웃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근데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베트남 수혜 얘기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 대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술은 이미 탈취를 하고요. 마케팅 그리고 암암리에 이제 애국 그 리즘을 발휘하면서 험한 감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특히나 맞아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판매망, 물류망이 다 망가졌어요. 이미 다 딜러들을 다 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자국의 이제 부품이 아니면 배터리가 아니면 또 팔지 못하게끔 하고 보조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역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베트남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다 미중 무역 전쟁이 붙으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베트남 지금 같은 인건비면 더 저렴하고 그리고 생산성은 더 나은 베트남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특히나 이제 세계 주요 한 50여 개국 가운데 반사이득을 본 국가 1위로 베트남을 지금 지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GDP가 한 7.9%가 이런 우회로 이제 어부지리로 벌어들인 것이다라는 조사입니다. 여기 2위가 어디냐면 대만인데 대만의 비중은 2.1%예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뭐 칠레, 말레이시아 등이 이제 3, 4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단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국가에서 무역전쟁에서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격화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의 어떤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이득은 굉장히 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쇄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쪽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수치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샘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원유 시장 이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유가가 꺾였습니다. 지금 베어마켓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 연초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90달러 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 유가가 지금 많이 꺾였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그 미국이 지금 이란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을 이제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제 유가가 수급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제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제 소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은 여름철 하절기가 이 바캉스 시즌이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보통 우리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증시나 채권이나 아니면 이런 유가 원유 시장에서는 상품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한 20% 넘게 급락했을 경우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부텍사스 중진류의 경우에는 22% 넘게 떨어져 있고 런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도 거의 뭐 18%, 19%까지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약세장 진입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수요가 일어나서 미중 무역 전쟁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 수요가 더 늘어나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원유 수급이 이제 단지 이런 요인뿐만이 아니라 오페크 간이 이제 카르텔을 통해서 예. 원유 생산을 좀 자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반등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계속해서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세계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상품 시장, 원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좀 좋아야 기름을 쓰고 뭘 굴리고 호황이 오는데 쓰질 못하니까 뭐 재고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자연적인 그 경기 논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내 경기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걸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드디어 화답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아직 뭐 내린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갈까 하는 지금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가장 이제 증시에서 환호했던 건 일단 파웰 회장이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에서 굉장히 선을 그어왔지만 그렇죠. 경기의 이제 추이를 좀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누그러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러면 양적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좋다는 미국 경기가 그러면 갑자기 꺾이는 거야? 거네.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이런 의구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내수의 선순환이 된다면 예. 증시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건 계속해서 돈으로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그 통화 양적 완화라는 건 분명히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가장 빠진 것도 호재이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팔았는데 그 돈 과연 빼나갈 거냐. 그게 아니라 잠잠 갖고 있다가 국내 채권을 또 사들이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1200원대에서 118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크게 반등의 의미를 두진 말되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며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여부를 하나둘씩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멕시코하고 지금 이게 사실 공화당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성향으로 봐서는 이분 하실 분이거든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해왔어요. 그 공약을 이렇게 잘 지키는 대통령도 없었다고 역대적으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주말 지나고 나서? 글쎄요. 이게 지금 그 증시 반응도 일단은 뉴욕 증시는 잘 말몰이 되겠지 하고 마무리했는데 또 끝나니 월요일부터 바로 관세 폭탄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제 한눈만 팬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나프타로서 이미 협정을 맺어 있는 맺었잖아요. 국가예요. 네. 거기를 때리게 되면 더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는 관세가 굉장히 올랐어도 소비자들이 지갑이 두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른 가격에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멕시코는 인근이고 굉장히 우방국이라는 그 카르텔이 강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내부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일단 미국 경제 내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주말 지나면 또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쪽으로 좀 풀렸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